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소울 반도체 소부장 ETF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네. 반도체가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잖아요. 네.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이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반도체가 정말 우리나라 경제의 큰 기둥인데 들을 때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기술력은 정말 공학도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얘기하면서 한번 더 정리하고 저도 좀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유형을 보면은 최근에 햅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후공정 그리고 IDM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IDM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종합 반도체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의 개발부터 설계 생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기업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햅리스죠. 햅리스는 말 그대로 공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업체들을 이제 햅리스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햅리스 기업들이 설계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넘기기 전에 이 파운드리 공장의 어떤 공정에 맞도록 조금 디자인을 고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생산만 담당하는 업체죠. 칩 설계는 하지 않고 햅리스 고객들이 요청한 설계도에 맞춰서 생산 후 전달하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TSMC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파운드리 쪽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또 관련된 주가의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전공정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이 생산된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후공정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 과정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반도체 칩이 생산이 되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 단계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소부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기준으로 그 제조 공정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웨이퍼의 제조인 실리콘이 이제 모래에서부터 추출이 되는데 그거를 추출을 하고 정제를 해서 녹여가지고 고순도의 실리콘 용액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원기둔 상태의 인곳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인곳을 잘게 쪼개서 만든 것이 웨이퍼고 그 웨이퍼가 반도체 칩을 회로를 그리고 깎고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웨이퍼가 있는 상황에서 포토, 식각, 그리고 세정 연마, 증착, 이온 주입, 금속 배선, EDS 테스트, 패키징 순으로 가는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포토와 식각, 세정 연마 공정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는 말 그대로 그 웨이퍼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회로 패턴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네덜란드 기업인 이제 ASML이에요. ASML이 EUV 그 노광 장비의 글로벌 MS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슈퍼을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반도체라는 것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집중로가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어떤 순간에 막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물꼬를 터준 것이 바로 ASML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토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이 퀄러티의 과정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깎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식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깎는 과정 속에서 막 먼지가 날리고 사실 반도체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수율이라는 부분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또 세정 연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가 제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소부장 기업들을 얘기를 할 때, 이 기업은 뭐 시각 장비의 뭐 세계 1위야. 근데 시각이 뭐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팀장님 지금 이 이야기 그 반도체에 대한 이 제조 과정을 들으면서 네. 갑자기 그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아실까요? 잘 모릅니다. 공부를 하는 거죠. 역시 투자에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투자는 공부가 네. 끊임없이. 되게 네. 설명 저는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네. 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인 만큼 네. 새로운 혁신 기술이 계속 생겨나고 진화할 때마다 이런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 아까 우리 그 국가에 대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최근 이 그 반도체 산업이 그냥 무역 전쟁터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반도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최근 국가들의 이 스탠스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네, 과거를 돌아보면은 반도체의 산업의 발전은 공급망의 전문화, 분업화를 통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즉, 미국과 같이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경쟁력이 큰 국가들은 설계에 집중하고 그리고 노동 비용이나 자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아시아에서는 제조를 하거나 후공정을 진행을 하거나 각자만의 강점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분업화해서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발전을 해왔죠. 근데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어떤 반도체 공급망의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변해버렸을까? 그런 트리거 요인들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시절에 저희가 막 차량용 반도체 납품이 안 돼가지고 신차가 출고가 안 되고 중고차 가격 뛰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이상 분업화해서는 뭐 AI라든지 정말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변화를 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국가별 공급망의 내재화 그리고 미중 반도체 산업의 경쟁은 더욱더 격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AI나 자율주행이나 최첨단 기술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하이 퀄리티 초미세 공정들이 더 필요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둘러싼 경쟁의 격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각국은 본인들 자국의 어떤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안들을 발표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이 본인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다시 좀 이렇게 리스트럭처링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뭐 Chips for America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제조 시설에 대한 신설 및 현대화에 뭐 향후 5년간 뭐 이게 얼마죠? 520억 달러면은 한화로 한 50조 원 이상이겠죠? 그만큼의 규모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다양한 이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중국 제조 2025년이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2025년까지는 우리가 반도체 자금률을 75% 달성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사를 봤더니 일본이 중국에 본인들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겠다, 막겠다라고 말할 만큼 중국을 둘러싼 중국 고립시키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나라로 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U,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미국도 2030년까지 반도체의 역내 생산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이 기존에는 한국의 반도체의 경쟁력이 올라오기까지는 뭐 소재 부품뿐만 아니라 생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마켓쉐어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산업의 제조 리쇼어링을 발표할 정도로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진심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시작으로 해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이후에 다양한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최근이죠. 2023년 3월에 이제 K-칩스법 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와,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느려? 저렇게 미국은 제조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저렇게 해준다는데 왜 우리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까? 굉장히 많은 불만들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8% 세액공제에서 15%까지 세액공제 폭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액공제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23년 3월에 좀 연구한 그런 발표 내용을 봤어요. 반도체 기업, 10대 반도체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액공제를 강화를 하면은 투자 증대 효과가 한 5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약 한 2.5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10대 반도체 기업을 기준으로 한 숫자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와 관련된 중소기업까지 다 합한다면은 그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기업들은 그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세액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그 팀장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세액공제가 우리 일반 같은 투자자들한테 주식 상승의 중요한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네, 거. 네, 네.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그것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지금 그 반도체 소부장 이 공급망 문제가 다 네.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이제 공급망의 이슈를 한번 겪어온 다음에 네. 이제 또 대장들 G2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신나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 등이 열심히 터지고 있다는 네, 거. 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국가별로 분업화가 잘 돼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이 중심으로 또는 중국이 중심으로 각자 이제 둘이 싸우면서 이거를 그 중심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네.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